네, 아직습니다. 웹 3.0 시대에 실감 미디어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는 중이죠. 오늘이 이제 두 번째 영상이고요. 음, 저희가 하는 일이랑 직접 연관이 있어 보이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얘기를 좀 계속 풀어 나가다 보면 제가 간혹 간혹가다 아마 어, 왜 우리가 이런 일들을 주목해야 하는지, 물론 이게 지배적으로 저희들 일하는 환경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바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대부분 미디어 콘텐츠를 소비하고 또 어떤 스크린이라는 창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든 오락이든 정보든 어떤 것을 주고받는 그런 사용자들의 행태나 또 어떤 서비스의 모습들이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컨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저희들 본업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가를 생각해 볼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그 한 부분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제 전체적인 주류 어느 게 메인스트림이냐를 봤을 때 그거는 약간 생각해 볼 부분이 있고 또 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사용자들이 이제는 거실 한복판에 있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정보를 얻거나 또 뭐랄죠? 엔터테인먼트를 즐기거나 물론 이제 거실에 있는 TV로 보긴 해요. 저도 집에 있는 스마트 TV로 콘텐츠를 시청하긴 하지만 저조차도 뭐 넷플릭스든 뭐 애플 플러스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글로벌하게 뭐 주목을 받거나 또 소셜 미디어 상에서 언급이 되거나 트렌디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주로 이제 먼저 선택해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저랑 생활 패턴이 다른 분들은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류의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서 그거와 관련돼서 어, 물밑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것들 그 이하의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어, 이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뭐 절대적인 뭐 정답이라고 절대 그런 차원에서 막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래도 저는 약간 뭐 휴직이라는 3년이라는 휴직이라는 기간도 있었고 또 제가 시간 날 때 우리 팀스의 취지처럼 제가 뭐 짬이 나는 그 시간 동안 제가 들여다보는 정보들이나 또 제가 개인적으로 뭐 뚝딱뚝딱 뭐 이렇게 시험을 해보거나 하는 것들이 제가 방송국 안에서 저에게 줌으로 주어지는 그런 그 주된 책무로 주어지는 일들과는 조금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결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는 바깥 세상의 변화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를 들어보는 시간으로 생각하셔도 뭐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화면을 공유하고요. 공유하면서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들 어디 갔냐.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에 이어서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UX를 정했죠? 사용자 경험, 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지난 첫 영상에 정의를 했는데 UX라는 건 단순히 저희들 방송 콘텐츠를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딱히 그렇게 고려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냥 우리는 콘텐츠를 만들고 그거를 틀면 그만이었지 도대체 사용자가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어떤 시간에 어떤 형태로 보고 싶어 하고 또 뭐
어떤 편의적인 필요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스마트폰이란 녀석들이 나오고 이제 미디어 디바이스가 다 개인화가 돼 버렸죠. 그래서 그 개인화된 디바이스 안에서 이제 소구될 수 있는 컨텐츠를 우리도 이제 만들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용자 경험이라는 요 단어도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UX를 정의를 할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리콜러블, 그러니까 다시 회상할 만하고, 그리고 그 회상된 어떤 것들이, 이 컨텐츠들이 서로 연결되거나 아니면은 내가 본 것과 내 친구가 본 것이 서로 연결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리콜이라는 거는 디지털 데이터의 속성이 스토리지에 저장이 된 거를 다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이라는 게 있지만 이 기억을 디지털 기술로 치환을 하자면 뭐 저장, 리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불러낼 수 있고 불러낸 거를 연결할 수 있는데 불러내고 연결한 게 사용자들이 단순히 소비하는 게 아니고 뭔가 창의적인 거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이 하는 역할은 사용자들이 프로슈밍이라고 그러죠. Producing and Consuming. 소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소비가 동시에 생산이 되는 틱톡도 마찬가지고 유튜브는 물론 크리에이터들이 주로 생산하고 우리는 주로 시청을 하는 그 입장이지만 사실 우리도 뭔가 당장 뚝딱 제가 지금 이 동영상을 화면을 캡처해서 유튜브 플랫폼에 태우는 것처럼 우리 자체도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스마트폰 당장 켜서 녹화해가지고 그냥 유튜브에 올리면 돼요. 그 어떤 제약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는 이제 플랫폼이죠. 그 플랫폼이 하는 일은 사용자들이 뭔가 창의적인 아웃컴, 창의적인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이제 뭔가 불러낼 수 있는 에셋이 있어야 되고 그 불러낸 거를 쉽고 빠르게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그 기술이 녹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 이제 그런 트리거의 방식을 만드는 게 이제 제가 정의한 플랫폼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모바일 서비스들은 플랫폼의 형태를 현재 띠고 있고 이거를 웹 2.0, 웹 3.0의 어떤 그 정의, 요즘 트렌디한 어떤 개념 정의로 봤을 때 웹 2.0 시대의 대표적인 형태가 이제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웹 3.0으로 넘어가서는 이건 나중에 제가 이 동영상 시리즈를 이제 쭉 업로드하는 와중에 이제 후반부쯤에 계속 나오게 될 텐데 웹 3.0으로 넘어갈 때는 또 다른 형태가 이 UX라는 형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웹 2.0의 대표적인 서비스의 모습이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이 플랫폼이 웹 3.0의 시대가 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와중에 이제 제 주요 관심 분야는 VR, AR, 뭐 믹스드 리얼리티,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MR, XR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그 분야에 저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요즘 또 다른 어떤 그 유행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는 NFT 내지는 블록체인 기술이랑 또 이게 통합이 되는 그런 인터넷 세상을 웹 3.0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 내용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지만 그래도 조금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해보고 하는 제 체감된 저 자신의 주관적인 주장을 이제 차근차근 풀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정의들을 지난 영상에 했고 뭔가 새로운 이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삼성 3D TV, 삼성에서 만든 3D TV 페이지를 리디자인했던 프로젝트의 그 과정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지난 영상의 제일 마지막 슬라이드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프레임워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프레임워크는 앞서 보여드렸던 이게 프로세스라는 말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분들은 프레임워크이라는 게 어떤 과업이나 어떤 기능을 쉽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패키지화된 어떤 그런 것들을 말하기도 해요. 프레임워크이라는 건. 하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이 맥락상 프레임워크이라는 거는 일이 이루어지는 체계나 방식, 그리고 이제 체계나 방식이 어떤 그 순환 구조, 이터레이션, 반복의 구조 속에서 어떤 원리가 되는 그 중추가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프레임워크이라고 하는데 이 프레임워크가 적용이 돼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플랫폼, 그러니까 그 플랫폼이 사용자들에게 다가가고 있는 모습이 UX죠. 사용자 경험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사용자들이랑 서로 이 맞부딪히면서 체감하면서 서비스가 전달이 되고 있는데 그 서비스가 전달되도록 만드는 과정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예시예요. 이게 어떤 프로세스든 다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저마다의 방식으로 규정되고 있고 그거에 의해서 이 프로세스나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냈을 때 어떤 서비스가 나왔더라 하는 수많은 케이스들은 있지만 이 케이스 이런 것들은 사실 이 프레임워크는 일종의 케바케거든요. KBS는 KBS에 맞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미 성공한 사례들을 만들어냈던 프레임워크들 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관점에서 지금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구글 디자인 스프린트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기존에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서비스, 예를 들어서 구글이 지메일이라는 서비스의 어떤 특정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할 때 지메일 서비스를 말하자면 더 임팩트 있는 영향력 있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기획하고 뭐 하는 그 기획자 내지는 뭐 의사결정자서부터 개발자 그리고 디자이너 그리고 디지털 마케터 등등등 모든 그 각각의 조직에 속한 분들이 한 6, 7명이 모여요. 모여서 이 5일 동안 우리 워크샵 가죠. 연수원을 가든 어디 뭐 리조트나 콘도 같은 데 빌려서 물론 이제 이렇게 약간 예전에 MT 같은 분위기는 아니지만 어떤 업무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어떤 집중된 장소에 다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뭔가 회의도 하고 뭐 아이디에이션도 하고 브레인스톰도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류의 5일짜리 워크샵을 진행을 합니다. 그럼 그 워크샵을 진행을 해서 어떤 특정 기능을 우리가 만들어 보자는 결론이 만들어지면 그 결론에 따라서 이제 일종의 시안을 만들고 그 시안에 따라서 뭐 사용자 테스트까지 해보는 이런 5단계의 프로세스가 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용자들이 뭘 원하는지 이해하는 단계 하루. 둘째 단계는 요 리서치한 결과를 이렇게 분석을 해요. 분석을 해서 뭐 카테고리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우선순위 같은 걸 결정을 하든지 비슷한 기능은 뭉쳐서 또 하나에 압축해서 어느 하나로 규정을 한다든지 하는 의사결정을 사흘째 하게 되고요. 나흘째는 이 의사결정을 통해서 뭐 스케치를 한다든지 뭐 플로우를 이렇게 단계를 짠다든지 그 결정한 그 스케치나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서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용자 테스트를 해서 이거를 실제로 개발 프로세스로 옮길 것은 옮기고 버려질 것은 또 하나의 이제 로그 데이터로 백데이터로 만들어서 다음 스프린트가 진행될 때 끄집어내서 뭔가 또 다시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류의
과정에 구글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글에서도 프레임워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를 이렇게 들었던 거고요. 그리고 스탠포드 대학교에 디자인 스쿨이 있는데 스탠포드 디자인 스쿨에서도 이와 같은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이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안에서 뭔가 학생들이 뭐 졸업 작품을 만든다든지 뭐 약간 이런 류의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디자인 스프린트에 5일짜리 그 워크샵이든 스탠포드 디자인 스쿨의 이런 5가지 단계이든 어쨌든 개념적으로는 뭔가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거를 규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의 가설을 세워서 그거를 아이디에이트한 거를 프로토타입 만들어서 테스트한다. 이 흐름은 전반적으로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그 미국의 유명한 디자인 에이전시예요. 그러니까 뭐 꼭 디지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공공 서비스 디자인, 뭐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의 지하철에 뭐 어떤 사이니지를 어떻게 한다든지 어쨌든 디자인이라는 모든 영역의 스펙트럼 넓게 이것들을 이렇게 작업을 하는 포트폴리오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디자인 에이전시가 있거든요. 아이디오라고. 그 아이디오는 이와 같은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프레임워크로 사용을 하면서 자신들에게 의뢰를 한 어떤 기업이든 어떤 서비스든 이런 프로세스를 거쳐서 뭔가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보면 3단계죠. 인스피레이션, 그러니까 뭔가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단계, 수집해서 분석한 거를 아이디에이션해서 그거를 실행을 한다.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첫 단계 언더스탠드가 있고 구글에도 언더스탠드가 첫 단계가 있는 것처럼 전반적으로는 다 비슷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하느냐에 이제 다른 것뿐이지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그 제가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여드리는 거는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그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 가변적으로 얼마든지 정의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디오 3I, Inspiration, Ideation, Implementation. 그래서 3I예요. 아이디오의 3I 프로세스를 또 다른 그림으로 구글링에서 찾아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제가 앞서 맨 처음 지난 영상에 설명드렸던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도 이렇게 보시면 다이버지, 발산하고 컨버지, 수렴했다가 다이버지, 다시 발산하고 수렴하고 뭐 이런 형태로 어떤 개념적으로 이렇게 도식화를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아이디오의 3I 프로세스도 발산하고 수렴하고 결과적으로 점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진폭의 폭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컨셉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도 결국에는 반복의 또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송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디지털 서비스부에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체감했던 어떤 그 인식의 차이랄까요? 방송국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에피소드를 만들든 어떤 뭐 드라마 한 편을 만들든 이건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 거거든요. 그게 다시 수정되거나 재창조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되게 상당히 단편적으로 사고를 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프로젝트가 수행이 돼서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유행이 되면 이건 성공, 유행이 되지 않으면 실패,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을 한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디지털 서비스, 디지털 프로덕트, 그리고 디지털 프레임워크로 만들어낸 결과물은 이와 같은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이지, 이 단 하나의 프로젝트의 어떤 결과가 단정적으로 성공이다, 실패다라고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약간 관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뭐 프로듀서분이든 기자분이시든 아니면 우리 회사의 어떤 의사결정자분이든 물론 이제 저도 그 20년 동안 방송밥을 먹은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와 같은 관점이 제 몸에 굳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뭔가 어떤 거를 처음 도전하고 시도를 해서 뭔가를 만들었을 때 그 만들어진 결과물이 내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하면 아 이건 실패다 하고 포기를 하는 거죠. 이제 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시도했던 어떤 결과물이나 어떤 프로세스를 과정을 밟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어떤 산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버려진 스케치도 있을 수 있고 뭐 우선순위에 의해서 뭔가 미룰려졌던 어떤 생각이나 컨셉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다른 트렌드가 생기면 지금 당장 버려진 게 영원히 나쁜 생각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서 아까 제가 플랫폼을 설명할 때 다시 끄집어낼 수 있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트리거를 만들어낸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선망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스티브 잡스가 한 말 중에 제가 격하게 공감하는 게 이제 connecting the dots라고 이제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모든 인생의 경험들은 그 경험의 과정, 현재 속에서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지만 그 과정이 쌓여서 나중에 반추해서 뒤를 돌아봤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뭔가로 보여지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그런 반추를 하지 않아요. 제가 경험한, 물론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방송쟁이들은 단박에 이벤트를 뻑적지근하게 그럴싸하게 만들고 사고 없이 마무리가 되면 그거는 이제 끝이에요. 그 과정과 그 산물들은 다 버려지고 우리는 새로운 기획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반복의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도 않고 이게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느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프로덕트 우리가 지금 우리 스마트폰에 수없이 깔려있는 수많은 플랫폼의 형태를 띠고 있는 앱들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개선되고 또 사용자들이 떠나려고 하면 심지어 기존에 가졌던 기능이나 모습을 버리고 다른 기능으로 피벗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스타그램도 처음 인스타그램 창업주가 처음 그 서비스를 만들려고 했던 컨셉과 기능에서 어떤 사진 위주의 어떤 이런 피버팅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디지털은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근성과 끈기와 지구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UX 디자인이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규정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자들에게 편의성을 주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 저는 너무 장황한데 어쨌든 UX 디자인이라는 거를 그렇게 정의를 해보자고요. 사용자들이 와우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을 해보자고요. 우리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법 없잖아요. 방송사에서. 뭐 이동통신사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들고 뭐 네이버, 카카오 같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뭐 우리가 예전에 하던 일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그들이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거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들이 일하는 방식과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우리도 알 필요는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UX 디자인의 어떤 일하는 방식이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 앞서 보여드렸던 구글의 디자인 스프린트, 스탠포드 디자인 스쿨의 뭐였죠? 어쨌든 그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5단계 그리고 아이디어의 3I 같은 것들을 지금 이렇게 선명해 보이는 요거 하나의 단계로 볼 수 있어요. 개념적으로 그 한 장의 슬라이드, 개별 슬라이드 한 장 한 장이 말하는 의미가. 왜냐하면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거를 리서치해서 분석한 다음에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거를 이제 분석해서 하나의 이제 압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된 걸 컨셉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세운 거를 이제 프로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유저 테스트를 하거든요. 이 가설을 검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5가지 스텝이라고 한다면 앞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이 수없이 반복되는 것을 이런 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5단계라고 한다면 이 5단계가 끊임없이 반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실패하면 그냥 뒤집어 엎어요. 기존에 했던 건 다 필요 없고 실패했던 건 다시 하는 게 아니야. 예전에 해서 안 됐는데 말도 꺼내지 마. 약간 이런 컨셉이잖아요. 우리 방송 공장의 사고방식과 일하는 방식은. 하지만 이 디지털 플랫폼, 그러니까 UX 디자인이라는 거에 일하는 방식 자체는 우리가 익숙했던 것과는 이렇게 다른 모습이 있더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설로 세워서 뭔가 만들어진 프로토타입을 이터레이션 하는 와중에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버전업되고 업데이트가 되는 게 우리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수많은 앱들이죠. 우리가 웹브라우저를 열어서 주소를 치고 들어가는 모든 서비스들도 다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에자일이라는 거, 린이라는 거, 뭐 요거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이런 형식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걸 빠르게 만들어서 빨리 시장에 꺼내서 이렇게 시장의 반응을 보고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는 버리고 그들이 반응하는 거를 장점을 빨리 키워나가자. 이게 이제 린 내지는 에자일 뭐 이런 개념으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더더군다나 린 UX, 에자일 UX를 떠나서 이제는 마케팅 영역에까지 비즈니스 영역에까지 이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의 개발 프로세스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프레임워크를 그저 알기 쉽게 단순화해서 말씀드린다면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가 서비스 디자인 영역을 넘어서 이제 마케팅 영역에까지 이르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그래서 지금 요전의 그림은 굳이 말하자면 서클이 2개 있는데 크게 녹색 서클이 하나 더 생겼어. 이게 이제 디지털 마케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디지털 마케터 경력직, CJ ENM에 일했던 분들이나 또 뭐 어떤 IT 기업에서 디지털 마케팅 경험을 가지신 경력자분들이 일부 채용돼서 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디지털 서비스 업무를 할 때 어떤 경력직으로 오셨다가 조금 적응하지 못하시고 나가신 분도 계세요. 어쨌든 그런 분들이 하는 일들이 이거예요. 뭐 소셜 미디어를 한다든지 뭐 데이터 분석. 우리 이제 새 사장님께서 데이터 중심 경영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데이터 중심 경영에 어쨌든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구조들도 제가 이 분야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알지는 못해요. 하지만 이들이 그로스 해커라고 이 해킹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해킹은 아닙니다. 어쨌든 디지털 마케팅 기법의 하나예요. 그로스 해킹이라는 거는. 그 데이터를 들여다보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구조도 자동화가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우리 히트친 컨텐츠 중에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6시 내 고향에 어떤 컨텐츠가 나왔을 때 데이터가 사용자 유입이 몇 %가 나온다. 그러면 이걸 알고리즘화 하는 거예요. 6시 내 고향 프로그램이 마이케이를 통해서 스트리밍이 되는데 어떤 컨텐츠가 나올 때 사용자 유입이 어느 스레시홀드 값, 어느 값이 넘어설 때 6시 내 고향에 뭐라 그러지? 그 라이브 시청 인증 이벤트 쿠폰을 발생시킨다. 이 지금 제가 설명한 이 하나의 문장을 시스템으로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6시 내 고향의 어떤 특정 키워드 내지는 특정 신 어떤 변수가 트리거가 될 때 그 트리거 되는 걸 통해서 디지털 세상에서 그 수많은 시청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이제 얼럿이 이제 알람이 이렇게 발생되고 쿠폰이 뿌려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화되는 그런 형태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디지털 마케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죠. 이게 왜 이런 걸 못하고 있느냐 또 다른 얘기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디지털 업계, 디지털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이 그림 한 장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다. 이런 수많은 반복의 과정 속에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여기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개발한 프로덕트 이미 여기서 가설 검증은 끝났어요. 가설 검증은 끝났지만 사용자들의 취향은 끊임없이 변하죠. 끊임없이 변하는 취향을 이 떠다니는 관역을 맞추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들의 취향이 이렇게 바뀌면 우리도 그 바뀐 타겟에 뭐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덕트와 마켓 핏 이게 그림으로 하나의 도식화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이 엄청나게 어려운 작업이고 돈이 드는 거고 시스템화가 되어야 하는 거고 이걸 시스템화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인력과 또 경력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잠깐의 약간 묵음 상태로 여러분들에게 느낌표를 드리기 위해서 그 떠다니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실제로 만드는 이와 같은 과정을 위해서도 그리고 어떤 서비스가 운영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과 훨씬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인력들이 실제로 일을 하고 있다. 단순히 앱을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뭐 앱스토어에 올리든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올려서 되는 일이 아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디자일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부터 보여드릴 몇 장의 슬라이드는 제가 팀스, 그러니까 청주에서 이제 발족된 저의 제안으로 시작된 팀스 프로젝트의 어떤 그 운영의 배경이 되는 하나의 뭐 철학이라면 거창하고 이런 프로세스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차원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슬라이드인데 어, 빠르게 한번 보자고요. 아까 에자일, 린이라는 걸 했죠. 에자일이라는 거는 이 어떤 프로젝트 중심의 역할 조직을 만들어서 기능 조직이 아닙니다. 역할 조직. 역할 조직을 만들어서 그 역할 조직이 빠르게 업데이트를 하면서 앞서 설명드렸던 프로덕트 마켓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젝트 운영 방식, 조직 운영 방식, 또 뭐 서비스 개발 방법 뭐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됩니다. 제일 우리나라에서 국내 어떤 유니콘 스타트업 중에 이런 프로세스를 가장 잘하고 있는 기업인 비바 리퍼블리카, 토스라는 그 뭐라고 그럴까요? 핀테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의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런 거죠. 그 찰스의 진화론,
뭐 저는 예수쟁이입니다만 어쨌든 찰스의 진화론에 입각해서 이걸 전제로 했을 때 가장 뛰어난 걸 만드는 게 아니고 빨리 변화해서 세상에 가장 적응할 수 있는 거를 빨리 만들어내는 게 능력자다. 요즘 시대는 이게 갑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거를 빨리 변화하려면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제입니다. 애자일 방식을 이해하고 이거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빨리 변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 조직이나 그런 팀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같이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이 토스를 운영하는 회사 이름이 비바 리퍼블리카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조직이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 기능 조직이에요. 프로덕트 오너, 디자이너 있죠. 애널리스트, 또 iOS 개발자, 안드로이드 개발자, 또 서버, 이건 약간 백엔드 쪽 개발자, 그리고 마케터가 있고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저처럼 X세대 이전의 세대들에게 이 역할을 쉬운 말로 풀자면 영업이에요. 영업직. 네. 어쨌든 비즈니스 디벨 요런 기능 조직이 있어요. 요거를 챕터라고 규정을 하고요. 그리고 사일로라고 있어요. 사일로. 트랜스퍼 사일로, 에셋 사일로, 레버뉴 사일로, 플랫폼 사일로, 파트너십 사일로. 그러니까 각각 약간 수직적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사일로에는 다양한 기능들이 같이 녹아 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여기 주황색 점선이 있죠. 요거 이제 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 개념으로 따지면 뭐 태스크 포스 뭐 약간 이런 개념으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요 지금 주황색 점선 안에 속해 있는 이분들의 역할을 보면 이분들은 디자이너이자 특히 이분 디자이너이자 트랜스퍼 사일로에 속해 있고 이게 뭔 프로젝트인지 모르지만 어떤 특정 프로젝트의 길드에 속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죠. 왜 에자일 방식에는 멀티플레이가 나오는 것인가? 저는 이게 지금 설명드리는 건 제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스타트업은 인력이 충분하지 않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 결정권과 자율권을 부여하는 동시에 이들의 시간을 최대한 빈틈없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빠르게 적응을 하려다 보니까 오늘은 이 역할을 중심으로 일하고 내일은 저 역할을 중심으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상당히 융통성 있게 플렉서블하게 이렇게 변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능 조직이 하나의 부서 단위로 엮여 있어서 이 부서 단위의 의사소통이나 어떤 의사결정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그러니까 가장 쉬운 예로 우리 회사처럼 뭔가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예산부에 뭘 해야 되고 얼마 규모 이상의 예산이면은 뭐 감사 절차를 밟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결정이 빨리빨리 될 수 없겠죠. 의사결정이 빨리 안 되면 이미 세상은 변해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하려다 보면은 지금 현 시점의 의사결정이 변해 있는 시점에 실행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뭔가를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들 하기 위해서 이 개개인을 이제 위임을 하고 이들이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일로 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게 뭔가 서로 협업을 해야 되고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되는데 어떤 이유든 뭐 그게 사내 정치이든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나 규정에 의해서든 이런 어떤 얼개들이 잘 뒤섞이지 못하고 그레이 존이 이렇게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모든 그 갈등과 문제는 이 그레이 존에서 생겨나는데 그 그레이 존을 줄이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 운영을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구글 디자인 스프린트, 구글의 그 일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 구글 디자인 스프린트에서도 스프린트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스프린트라는 어떤 그 짧은 사이클을 만들어서 이 스프린트 단위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러니까 이 조직이 나는 기능적으로 디자이너지만 오늘은 이 서비스를 만들고 다음 주에는 다른 서비스를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 단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에자일의 실행 단위. 피드백이 가능한 최소 기간. 그러니까 이게 미니멈 하나의 스프린트로 규정을 해서 이 스프린트 안에서 리서치도 하고 개발도 하고 테스트도 하고 뭐 디자인도 하고 이걸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스프린트에서는 이 스프린트의 결과물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면은 당연히 빠르게 적응이 되겠죠. 왜냐하면 피드백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이미 만들어져 있잖아요. 스프린트 단위가 최소화돼서 뭐 일주일 단위, 3일 단위 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이 의사소통을 요 앞서 바둑판 모양으로 또 얼마든지 플렉서블하게 이리 속했다 저리 속했다 멀티플레이를 하는 이 과정 중에 어쨌든 공감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 일종의 회의체 그거를 이제 스크럼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일 또는 매주 매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스크럼에는 어떤 내용 매주 하는 스크럼에는 어떤 내용 매월 하는 스크럼에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서로 공유하자라는 걸 약속을 해놓고 이렇게 스프린트를 하면서 그레이 존을 없애고 의사결정의 빈틈이 없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면서 사용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는 이런 방식을 에자일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자일 방식의 프로덕트는 위와 같은 도식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도식으로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토스 앱의 가장 이제는 일반화됐지만 토스 앱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송금 뭐 은행 앱을 열고 뭐 이렇게 막 복잡한 단계가 아니고 그냥 토스 앱을 열어서 내 친구를 딱 클릭하고 거기서 송금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송금이 돼요. 그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기능이었다면 그 송금을 하는데 내 친구한테 뭐 선물을 같이 줄 수 있는 기능 업데이트한다. 그리고 선물을 하는데 그 선물을 했을 때 뭔가 또 부가적인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핵심이 되는 기능은 동일합니다. 지금 이 스케이트보드도 이동수단이고 자동차도 이동수단이죠. A에서 B로 이동하는 이동. 이동은 첫 번째 스프린트 결과든 네 번째 스프린트 결과든 어떤 스프린트의 결과든 이 축이되는 기본 기능 항상 동일하지만 거기에 뭔가 사용자들의 필요로 하는 것들이 이렇게 업데이트 되면서 발전해 나간다는 게 이제 에자일 방식의 결과물의 모습이라면 기존의 이제 기능 조직 중심의 이 산물들은 이런 식인 거죠. 예를 들어서 가편집이 끝난 거 우리 송출을 못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편집이 끝나서 사운드 마스터링을 끝냈어요. 여전히 송출 못해요. 왜냐하면 비디오 퀄리티가 보장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약간 일종의 리니어한 방식이라면 그 에자일 방식은 항상 어떤 스프린트에서든 그 스프린트를 말하자면 샘플링 시키듯이 딱 단절돼서 그 상태로 서비스를 해도 기본적인 기능에는 문제가 없다. 약간 이런 형식의 서비스 그 에자일 프로세스의 어떤 결과물의 그 개념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에자일 방식의 조직 운영이 많아지고 있어요. 비바 리퍼블리카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이런 형식으로 팀을 조직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중심 그리고 목표 그러니까 이게 자 이걸 보죠. 무한 베타블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완벽주의. 우리는 명품 드라마, 명품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야 한다. 몇십억 투자해서 올해 기획을 하고 올해 뭐 방송의 날 시점에 틀고 그게 뭐 기사화되고 와 박수치고 상 받으면 끝. 이게 아니에요. 디지털은 지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빨리 내놓고 그 시장의 반응을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빨리 개선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에자일 방식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뭐가 맞고 뭐가 틀리다라는 관점이 아닙니다. 디지털 방식은 이렇게들 일을 하더라. 그리고 디지털을 하려면 이렇게 일하는 게 좋겠다는 관점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그 조직 운영의 방식은 평균주의 사고예요. 그러니까
정해진 룰이 있고 정해진 그 경로가 있고 또 뭔가 또라이 짓을 하면 쟤는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는 하지만 애자일 방식의 그 조직원 개개인은 여기를 보죠. 이렇게 보죠. 애자일 방식에서는 약간 또라이 같은 생각도 그게 하나의 좋은 출발이 될 수 있는 거죠. 좋은 시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개개인을 통제 수단, 변화의 대상, 어떤 룰이 딱 선언이 되면 너 지금 이 룰에 맞게 앞으로 바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내가 너 관리해 줄게 뭐 이런 관점이 아니라 그 개개인이 뭔가의 어떤 이니셔티브가 되는 거죠.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 개개인이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조직은 서포트를 하는 거지 하려고 하는 거를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어떤 위계에 의해서 이렇게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애자일 방식은. 네. 그래서 이 개개인을 보는 관점도 기존의 방식과 애자일 방식은 다르다. 워터폴, 폭포수가 위에서 떨어지는 거. 사장님, 본부장님, 국장님, 부장님, 팀장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중심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능이 어떤 그 프로젝트의 팀이 어떤 목적하는 바가 생긴다면 그 목적하는 바, 그거 자체가 의사결정의 최고봉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의 최고봉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 조직, 애자일 프로젝트는 표준화된 매뉴얼 없이 개별화를 추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애자일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고 또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자기의 자산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명품 다큐멘터리 사례를 들은 것처럼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딱 만드는 게 아니고 점진적으로 프로세스를 통해서 과정에서 만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더라. 그래서 이거는 자어의 뇌피셜입니다. 어쩌면 이런 애자일 프로세스, 린 UX 방식은 기계나 알고리즘이 살아 움직이는 방식을 팀, 조직, 그리고 일의 방식에 대입하는 것. 그러니까 기계들이 살아 움직이는 방식대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더니 좋은 서비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이거 지금부터 이 방식을 애자일이라고 부르자. 이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이 조직도 사실은 어떤 코드의 구조로 저는 보여져요. 어떤 하나의 기능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게 이렇게 짜여지고 이게 어떤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 알고리즘은 이 팀 조직 내에서 서로 어떤 약속이나 뭐 그런 걸로 규정이 되겠죠. 실제로 이게 코드화되진 않았지만 어떤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조직화하고 소프트웨어 버전업 되죠. 스프린트.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이게 꼭 맞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지금은 약간 뭐 여담이고 딴소리긴 하지만 기계가 주도하고 알고리즘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건 맞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 흐릿한 글씨로 제가 이렇게 써놔봤어요. 그래서 배민 라이더들, 음식 배달하시는 분들, 택배 기사분들, 플랫폼 노동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고생하는 건지도 모르겠다. 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건 여담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에서는 요즘 사람들이 편리해하는 서비스의 모습은 플랫폼이고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게 UX 디자인이다. 그리고 UX가 어떤 거라고 정의를 했고 오늘 요 두 번째 영상에서는 프레임워크라는 키워드로 시작을 해서 이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세상의 디지털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즐겨 쓰는 서비스들은 어떤 방식으로 개발되었는지
그거를 그냥 두루뭉술하게 쭉 저랑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여기 슬라이드에 웹 1.0, 2.0, 3.0이 되어 적어놨죠. 그래서 지금 현재를 웹 2.0의 시대로 규정을 한다면 앞으로 웹 3.0은 웹 3.0 시대는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하는 거를 약간 개념적으로 설명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